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하락장 언제까지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4680이 대량 생산이 온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지나면 봄날이 꼭 찾아온다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 숫자 2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은요, 얼마 전에 18이었고, 어저께 19였죠. 자, 지금 1포인트 올랐는데요. 여전히 Extreme Fear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모션이 아주 안 좋아요. 전부 다 이 공포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공포 분위기는요, 자,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에요. 지금 뭐 예측 불허의 관세 정책이 나오는데 이 관세가 지금 트럼프 하는 행보를 보니까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로 가고 있는데 이번 연설에도 대한민국을 또 콕 찍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찍으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게도 또 관세를 이 지금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우리나라가 뭐 4배가 더 많다 이러면서 또 뭐 과장되게 또 어마어마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요, 뭐 지금 동맹국이고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손해 보고 있다면 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이 앞으로 관세가 오늘 연설에도 나오다 보니까 또 추가 관세 서로 또 이 싸움이 또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자, 이런 게 지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관세가 잘못하면은 모든 나라를 오히려 침체로 빠뜨리겠죠. 자, 그렇게 침체 빠뜨리게 되면 미국도 또 같이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나마 미국 경제가 그나마 나았는데 살만했는데, 자, 미국 경제도 이러다가 폭삭 주저앉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트럼프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취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 아는 거잖아요. 이게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있었는데 뒤에 다 회복됐단 말이죠. 그때도 관세 막 때리면서 중국과 무역 전쟁할 때 주가가 막 추풍낙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그런 공포를 견딘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공포가요, 원래 버핏도 얘기했고 다 공포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공포에 쩔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우울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시장이 좀 흘러내리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냥 그거 너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졸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만 떨어질 뿐이지 수량은 그대로예요. 결국 주가가 올라오면요, 결국 수량을 가지고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은 여전히 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금리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요즘은 이 선물 시장과 이 오일 그 10년 물금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죠.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전체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선물 시장이 이제 다우가 0.21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S&P 0.28, 나스닥이 0.4입니다. 자, 지금 어저께 분위기 좋았고, 흐름 좋았는데 오늘 좀 이렇게 또 빠지는 흐름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일 시장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심리 상태 얼어붙어 있고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지금 한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좀 하면서 횡보를 할 겁니다.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느 시점 되면은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요즘 그렇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계속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오일 가격이에요. 자, 여러분, 오일이 지금 무려 6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마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 없거든요. 바이든 때도 이만큼 떨어진 적 없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작정하고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이제 마무리 이제 시키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요, 이건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동에서도 사우디하고 오펙이 우리 더 많이 생산해 줄게.
그냥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트럼프하고 딱 짝짝꿍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일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만약에 이 60달러대가 무너지게 되면요, 이거는 뭐 정말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공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름값이 반대로 내려주니까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을 주겠죠. 이게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가 기름값을 계속 잘 잡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시켜야 관세를 더 적극적으로 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트럼프가 전체적인 계산이 본인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국가의 뭐 약소국으로서의 그거 지금 여러분 이 사실은 트럼프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이 오일 가격을 내리면서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나라들을 압박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런 지금 분위기죠. 자, 그러니까 시장이 혼란인데, 자, 이게 때가 오면은 이거 이제 오히려 시장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다음 10년물 금리 계속 4.2, 4.3이죠.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오늘 조금 오른 건데, 자, 이거 10년물 금리도 계속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4% 붕괴되잖아요. 부동산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트럼프도 적절한 시점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나쁜 지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타임이 오면 또 본격적인 막 상승장이 오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잘 버티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탐리가 또 등판했습니다. 자, 탐리가 얼마 전에 나왔던 거 제가 분석해 드렸죠. 자, 오늘은요, 탐리가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탐리가 a buyer of stocks라고 합니다. 지금 탐리는 지금 주식을 계속 사모으고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A lot of bad news is already priced in이라고 합니다. 핑크빛으로 하려는 거죠. 지금 bad news, 나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미 그것들은 상당수가 다 priced in,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트럼프가 관세 매기는 거 다 지금 현재 이미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미 주가가 엄청 떨어졌고,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그 이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물가에 대한 압박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들이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탐리가 했던 얘기랑 같이 보면요, 이게 다 일맥상통해요. 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전반부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주가가 좀 안 좋을 거다 얘기했죠. 근데 하반기로 가면 좋을 거다. 원래 작년쯤에 볼 때는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이게 상반기가 더 좋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탐리가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시작부터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탐리 말처럼 이 상반기에 떨어지는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빠진 거에서 나쁜 뉴스가 다 반영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바닥에서 조금씩 이삭죽기 하듯이 줍다 보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요, 주가는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이 10년물 금리랄지 오일 가격 내려가고 트럼프가 어느 정도 본인의 소기의 성과를 얻기만 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부양이 나서겠죠. 여러분, 트럼프는요, 주가 떨어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지금 초반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세요. 결국 트럼프는요, 주가 부양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내년이 중간선거예요. 2년 차에 중간선거인데 거기서 져버리면요,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기간도 있는 거니까 잘 보면서 움직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요, 아주 강공 드라이브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요, 이미 벌써 10% 추가 10%더 했죠. 총 20%. 그래서 전체 토탈 33%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요. 자, 이에 지금 보복 관세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요, 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any type of war,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economic and political pressure를 트럼프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뭐 대만 문제랄지 또 뭐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프레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싸울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파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또 구체적으로 만약에 미국과의 전쟁이 그게 관세 전쟁이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 전쟁으로 맞불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전쟁으로 소위 말해서 맞불 관세를 넣는 거고요.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무역에다가 뭐 이런 걸 또 불이익을 준다? 그럼 우리도 너희들 갚아줄게 이겁니다. 그리고 or any other type of war, we are ready to fight till the end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랑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1기 때 한 걸 아니까 2기 때 관세를 한다? 그래 니네가 싸우면 우리도 끝까지 싸울 거야 이렇게 완전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 미국을 향해서요. 과거 1기 때랑 트럼프 1기 때랑 다르게 increasingly aggressive stance toward the US.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더 강하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지금 중국이요. 학습이 끝났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한다? 중국 같은 나라는 또 강하게 맞불 놓을 수가 있죠. 사실 뭐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맞불을 놓을 수가 없지만 중국은 지금 놓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들은 뭐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안 밀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전쟁도 우리는 지금 강하게 하면은 트럼프가 강대강으로 갔을 때 트럼프가 뭔가 뒤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이제 예상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꾸만 미국 쪽에서 펜타닐 얘기하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중국 펜타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쪽으로 펜타닐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그 펜타닐 때문에 관세를 때린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은 뭐라고 하냐면요. flimsy excuse라는 거죠. 야, 너무 이 하찮은 지금 excuse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펜타닐 그 유입 때문에 관세를 때린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 자체가 너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대로 해야지 이것 때문에 관세를 매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중국은요. 미국을 향해서 강대강으로 붙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게 트럼프가 또 원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원하는 건요. 중국, 너네도 맞불 관세 올려. 우리도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은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서로 칼로 찌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이 데미지가 근데 어떤 게 크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빼내는 게 목적이에요. 미국으로 가져오고 미국에서 지금 무슨입니까 기업의 관세도 기업의 소위 법인세도 빼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그래 따지면은 이렇게 30% 이상씩 관세를 먹는다. 또 들어오는 물건 중국에도 관세가 붙는다. 이렇게 되면요. 기업들은 2중, 3중으로 소위 부담이 있잖아요. 중국 안에서.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기업 못하죠. 그래서 결국 미국에는 법인세 인하까지 해주니까 미국 회사들이 그냥 미국에서 짓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애플이 미국에다 투자한 거. 500조 원 이상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타이완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미국에다 제조업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중국이 말려들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은요. 계속 시장에 잔펀치를 주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무역전쟁이 자꾸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떤 방향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데 계속 무역전쟁이 심해지면요.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지금 초창기니까 이렇게 좀 심하지 시간 지나면요. 이런 것들도 잠잠해집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또 트럼프의 관세 얘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트럼프가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 관세 매기는 부분, 자, 그 부분에서 유의하겠다. 자, 일단 이것도 또 딜레이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캐나다, 멕시코에다 관세 때린다고 그랬다가 또 그 한 달 유예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철강에는 또 따로 10%만 하겠다. 또 뭐 디테일하게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한 달 지나니까 한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이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서 또다시 자동차 관세를 일단 한 달 동안 유예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배경들이 뭐냐면요.
지금 관세를 매기니까 실제로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다들 죽겠다고 난린 거예요. 자, 내연기관차라면은 포드하고 GM, 스텔란티스거든요. 이 3대장 주가가 오늘도 올랐잖아요. 계속 이제 바닥을 치다가. 근데 이게 오른 이유가 이제 이 회사들이 멕시코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있는데, 자, 이게 관세를 딱 두들겨 맞으면요. 이들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남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격이 오르냐? 5,000불이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불 이상 오르게 되는데 결국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미국 소비자들이 5,000불 이상 내고 지금 기존의 내연차를 사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5,000불 이상 더 내면서 그 비싸게 그런 차를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차라리 그냥 테슬라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테슬라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자동차 관세를 때려버리면. 어제도 우리 그 부분 봤죠. 왜냐면 테슬라는 100%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기존에 뭐 캠리랄지 뭐 내연차가 그냥 평범했던 자동차 가격이 5,000불 이상 오른다?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주고요. 차라리 사람들이 캠리 살 바에 모델 3를 사겠다 그러고 또 보조금도 있는 모델 Y3 다 사겠다고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럼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아예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버리면요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요 관세를 올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 테슬라가 더 잘 팔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체 이 자동차 업체가 로비를 하고 막 죽겠다 하니까 트럼프 오늘 또 한 달 이제 늦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전문가들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팔리겠냐, 자동차 회사들 다 망한다, 그리고 일자리가 막 사라진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한 달 일단 딜레이 해줬는데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 이 관세는요, 자동차 관세는 테슬라에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랜만에 4680 배터리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 LG가 사실 4680 배터리를 공급한다라고 작년 초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름쯤부터 공급한다 그랬는데, 자, 그런데요, 이 LG가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 자, 미국 최근에 그 애리조나에서 공장을 짓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배터리 매니팩처링 플랜트인데 이 사실 LG의 그 배터리 공장 자체는요. 규모 자체가 5.5 빌리언. 그러니까 거의 한국 돈 한 7조 원 규모의 굉장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거든요. 아래쪽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 보시면 굉장히 넓은 부지에 어마어마하죠, 사이즈가. 이 배터리 지금 공장 자체가요. 보시면은 태양광도 패널이 쫙 깔려 있고 이게 이제 애리조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으로서 애리조나가 좋은 건 뭐냐면요. 이 햇빛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애리조나도 이 사막지대도 있고 굉장히 그 햇빛이 아주 좋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기본적으로 항상 좋죠. 그래서 보통 그 애리조나 아래쪽 남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들 있죠. 뭐 다저스도 그렇고 애리조나 저 아래쪽에서 야구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 스프링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스프링 캠프도 하고 훈련도 하니까 그만큼 날씨가 좋죠. 햇빛도 풍부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애리조나에다가 배터리 공장은요.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놓고 배터리가 생산되면 그 배터리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또 메가팩도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그 LG가요. 애리조나에 세운 거의 7조 원 이상 규모의 어마어마한 이 공장이 드디어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간다라고 오늘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그 대량 생산이 2026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죠. 지금 이제 시간 지나서 내년쯤 되면 완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마스 프로덕션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부터 이제 공급된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 테슬라의 주문을 거의 주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공급하고 나면 나머지 이제 것들은 다른 회사들이 공급하는데 지금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약하거든요. 뭐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공급하는 것 자체가 좀 빈약한데 거의 아마 테슬라가 이제 이
이 수요들을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4680 배터리를 여기서 생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LG가 한국에서 만든 4680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었을 때에, 자, 미국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되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잖아요. 뭐 앞으로 관세 문제도 있고, 사실 이렇게 관세가 세게 이제 지금 다른 나라에 세게 치고 오는 거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관세 벌써 칠 거라고 벌써 이 경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는요, 이 공장에서 내년부터 대량 생산한다. 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 LFP 배터리도 같이 생산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4680 이 배터리가 이제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에 대량 생산한다? 내년 봄이거든요. 자, 이거는 결국은 이 무엇을 타겟하냐면요,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지금 세미트럭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이 된다고요. 그 세미트럭 공장이 지금 그 기가 저 위쪽에서 이미 그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네바다 공장 앞이죠, 거기가. 자, 그래서 거기 짓고 있는데 내년부터 대량 생산인데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요. 그 테슬라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4680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미 트럭은요, 어마무시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LG의 공급이 절대적이죠,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우리가 살폈지만 세미트럭 그 가운데에 소위 말해서 그 베이커스필드, LA하고 샌프란시스코 베이커스필드에 세미트럭 충전소도 설치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그림이요, 차근차근 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미트럭도 내년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이 충전소도 세미트럭 전용으로 다 만들어 놔야 되고, 세미트럭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려면은 4680 배터리가 대규모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LG가 바로 그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지역, 애리조나의 퀸 크릭 이 지역이죠. 여기 시장이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공장 건설이 아주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타이밍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세미트럭 테슬라가 대량을 할 때 이 여기서 공급되어지는 걸 집어넣게 되면 완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 4680은요, 기본적으로 이 효율이랄지 좋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가격도 떨어뜨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중국 안에서 FSD, 지금 뭐 많은 테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해서 뭐 2부 영상에서는 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테슬라 FSD 테스트 자료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도 이번에 그 중국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여기에 또 댓글을 달 정도로 일론 머스크도 중국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테슬라 FSD가 굉장히 지금 이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아래쪽에 먼저 보시면요, 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인데, 이게 닉이라는 사람이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켜고 직접 이제 도로를 달리는데 일반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중국 사람들은요, 그 중국 안에 있는 험악한 길들은 다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나거든요. 어저께는 산골에 그 좁은 길을 지나가는 걸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앞에 맞은 차가 오는데도 그 산골에 차선이 없는 길을 자동차 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어저께 이분가요? 이 중국의 테슬라 완전히 그 비판하는 친구들이, 테슬라 욕하던 친구들이 테슬라를 정밀하게 테스트해보고 나서는 다 지금 이 소위 말해서 테슬라의 경쟁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업체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전하고 정확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그걸 조심스럽게 다 이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요,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래쪽에 이게 어떤 길이냐면요, Dirt Mountain Roa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 이 그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도 산 쪽에 길이 나 있을 때 보면 비포장도로가 아직도 많고, 그리고 중국도 그런 산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슬라를 타고 산을 막 산길을 일부러 다니겠죠. 자율주행으로 쭉 하는데, 이 그 길이 라인이 없잖아요. 오른쪽에도 라인이 없고, 보통 우리가 자동차 길을 보면 그게 이 로컬이건 프리웨이건 차선이 이 소위 라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고 또 이 가운데 중간선도 있고 다 선이 있어가지고 그 선을 보면서 자동 자율주행이 쭉 해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아예 그게 없는 거예요. 아예 선이 없는데 흙길인데 그냥 이거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감으로 달리듯이 선이 없더라도 그냥 양쪽에 산을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노란 길이 흙길이구나, 이걸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일반 도로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 닉이라는 사람이 여기 테스트 해보면서 This is epic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글을 달았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테스트한 거에 대해서 머스크가 댓글을 단 적이 없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거든요. 머스크도 뭐라고 하느냐, 빨간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Tesla can even drive themselves on dirt roads with no mark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보니까 마킹이 하나도 없는데, 도로에 마킹이 없는 이 흙도로를 스스로 자율주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머스크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길에 마킹이 없는 소위 레인을 이렇게 이 딱딱 소위 말해서 길을 표시해주는 선이 없는 데서 가는 건요,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아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마킹이 하나도 없는 그 길들을 잘 지나간다는 걸 머스크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길도 이제는 사람처럼 운전해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길도 우리가 사람도 운전할 때 보면 적당히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 차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속도도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가면서 앞에 오는 차를 피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자율주행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특수한 그 길들을요,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로 다 쌓이잖아요. 그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특수한 경우들을 계속 경험하고 학습하게 되면요, 결국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빠르게 이제 중국 길들을 점령하게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오히려 파지티브하게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로이터가 요즘 아예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전달하는 언론으로 아예 전락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로이터 제가 소식 계속 다뤄드리고 있죠. 며칠 전에도 다뤄드렸고 또 일주일 전에도 다뤄드렸는데, 자, 여러분, 로이터는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아예 작정하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써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이 보면 다 형편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식도 부족한 가운데 로이터는 항상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에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그때 로이터가 얘기했던 게 테슬라가 36만 대 리콜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헤드라인에 테슬라 리콜 이렇게 합니다. 36만 대. 그러면서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요, 하자가 있는 것처럼 무슨 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기사가 나왔는데 바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테슬라는 오버 더 에어로 다 수리가 된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로 다 수리가 끝난 겁니다. 자, 다 수리가 끝난 건데 지금 로이터는 그게 테슬라가 리콜했다 이러면서 괜히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뭐 또 실적 자동차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가 자동차가 안 팔린다 이 문제도 또 다루는데 그냥 안 팔린대요. 테슬라가 수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중국에서 수요가 떨어졌다. 뭐 이 또 독일에서 떨어졌다. 유럽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요, 또 뭘 빠뜨립니까? 앞에서 오버디어를 안 다뤘던 것처럼 이번엔 뭘 또 안 얘기하냐면요,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모델이 적잖아요. 모델 3하고 모델 Y가 주력이잖아요. 지금 이제 저렴한 차가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또 차근차근 나오게 될 텐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 넘어갈 때 그 오스본 효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절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중국 올라오는 거 봤죠? 숫자가 계속 6,000대, 5,000대밖에 안 팔던 것이 12,000 얼마나 올라왔잖아요. 다음 거 보세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겠죠. 그럼 그때 되면 미안하다고 할 건가요? 얘기 안 할 거거든요. 보나마나 로이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가 떨어지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떨어지기를 원하고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로이터는 테슬라의 악감정이 있으면서 동시에 본인들 언론에 광고하는 회사들이 보나마나 테슬라 경쟁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로비와 그들의 광고비로 먹고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포지티브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아까 말했지만 문제를 얘기하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된다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죠. 헤드라인에서도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또 테슬라를 또 뒤에서 뭐 또 물어뜯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최근에 와우 팩터를 잃어버렸다. 즉, 소위 와우라고 하는 놀랄만한 그런 게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에서 와우 요소가 엄청난데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 게 또 웃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자, 지금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long relied on hyperbolic predictions to pump up the electric car makers image라고 합니다. 그 테슬라가 이 전기차를 아주 많이 소위 말해서 이 이미지를 펌프질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머스크에 대해서 그냥 테슬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펌프질만 했다라고 굉장히 또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 로이터 기자들은요 안 좋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좋게 얘기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도 항상 먼저 안 좋게 나왔을 때 먼저 올립니다. 그러니까 막 잘 나왔을 때는 막 극찬하고 이런 게 없고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펌프질 했다는데 뭐 주가도 펌프질 한다고 막 그러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빨리 막 대량 생산할 것처럼 하더니 대량 생산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요즘 특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 소위 말해서 자율주행이 온다 얘기하면서 이 소위 그 우리 양이 호랑이 사자가 온다 할 때 그 늑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늑대가 온다면서 안 온다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덮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치기 소년처럼 뭔가 거짓말만 자율주행 온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로보택시도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온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그 6월 달에 우리 로보택시 나오잖아요. 텍사스에서 나오게 되고 자율주행도 계속 올라가는데 자율주행에 대해서도요. 이 기자가 공부를 좀 하거나 자율주행을 테슬라 걸 타보고 나면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결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고 정말 놀랍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그 정도 보면 이런 소리 하지 않는데 자꾸 거짓말 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율주행도 우리가 처음에 예상하는 것과 이제 해보니까 점점 더 또 보완해야 되고 또 보충해야 될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늦어지고 이런 거예요. 기술이라는 게. 근데 그냥 자꾸 거짓말 하는데 본인이 타보면 얼마만큼 는지 이걸 보게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100%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말했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운전보다 더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타보면 정말 안전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중국 친구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지금 좀 있으면 조만간에 사람 수준을 뛰어넘을 거예요. 그러려면요, 훨씬 사람보다 사고율이 떨어지면은 자율주행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 속에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로이터는 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아래쪽에 뭐 여러 지금 챌린지가 있고 지금 뭐 경쟁사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더 이상 이제 머스크의 매직이 통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잘 가고 있고 트럼프의 또 이 트럼프와 함께 잘 준비되어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로보택시가 6월달에 나오면서 디벨롭하면서 계속 발전해 가다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지금 로봇도 잘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왜 이걸 거짓말로만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로이터가 얼마나 이렇게 테슬라를 흠집혔는지 아시겠죠.
이런 걸 한국 언론은 그대로 번역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아들만 얘기들만 갖고 와가지고 한국 언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몇 명 제가 평소에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은 얼마나 이 지금 이 로이터랄지 몇몇 그 메이저 언론들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 기자들이 멍청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실력이 없다고요, 실력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안 타요. 안 타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테슬라를 타보잖아요.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겠죠. 테슬라를 타보면요. 그리고 다른 전기차랑 비교해보면요. 비교 불가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BMW나 벤츠보다 낫다고요. 타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타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로이터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하면 걸러 들으세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전드 세이버스입니다.